자, 안녕하세요. 테마 25입니다. 이제 1섹타입니다. 이제 1섹타 안에는 정부가 있거든요. 물론 정부에도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을 건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서 볼 거니까 지금은 중앙정부 위주로 볼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까지 그대로 18부, 18청, 4처예요. 요걸 놓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5처가 있지 않느냐? 맞아요. 정부조직법에는 5처가 있는데 그 5처가 하나는 대통령 소속의 경호처예요. 근데 경호처는 정부조직법의 조직은 맞지만 서비스 기관이 아니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자, 우리가 주로 말하는 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사처를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여기 보면 보훈처, 이분만 장관급이고 인력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건 되게 총괄기관 쪽입니다. 이것들이.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냐면 18청인데 정부조직법엔 16청이에요. 16청. 근데 개별법에 새만금 개발청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법에 행복도시건설청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 합쳐버리면은 18청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있는 청을 찾으라고 하면 16청이겠지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청을 찾으라고 하면 18청이 돼야 되고요. 18부는 그대로죠.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게 뭡니까? 그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이런 것들 문재인 때 만들어졌고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바뀔 줄 알았는데 여당보다 야당의 그 국회의원 수가 많다 보니까 법이 쉽게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외워야 돼요. 여기에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로 규제개혁위원회 써놨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지 서비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에요. 그럼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는 6가지야. 이따 보겠지만 방금공원 개국이에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만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18부, 18청, 사초라는 것. 인사행정 가시면 또 배울 겁니다. 부에는 장관이 정무직, 그다음에 부 밑에는 차관이 장관 및 차관 존재하겠죠. 차관까지가 정무직이고 차관 밑에 1급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단이에요. 청은 검찰청 빼고는 차관급이고요. 청장 밑에 차장이 있는데 청장 자체가 차관급이니까 차장은 1급 공무원이야. 처는 원래 차관급인데 국가보훈처만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국가보훈처 처장만 장관, 나머지는 차관들인데 차관급은 정무직이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제처장이나 이런 분들은 차관급의 정무직이고 그 밑에 있는 차장들, 보훈처의 차장은 차관급이니까 정무직이지만 나머지 처의 차장들은 이건 차관급이 못 되기 때문에 1급 공무원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인사행정에 딸 겁니다. 그럼 오늘 외워야 될 건 뭐다? 중앙행정기관에 18부, 18청, 4처가 존재하더라. 5처이 있는데 경호처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니까 빠진다.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청은 16청이지만 개별법에 2청이 더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과 국정원이 있는데 둘 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헌법기관이고요. 정부조직법 기관은 국정원이에요. 이건 좀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행정기관 위원회 6가지야. 방금공원 개국 외워두시고 방송통신위만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 규제개혁위가 대통령 소속이지만 이거는 기관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위원회는 맞지만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이제 청이 조직인사 재무다 보니까 재무의 기획부, 기재부, 조직의 행안부, 인력처가 있죠. 인력처 업무도 따로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로 물어보는 게 그 외청, 부청은 부 밑에 있는데 요 기재부 밑에 있는 외청을 많이 물어봐. 두 문자가 국관조통이에요. 조통인데 이 통계청을 특허청으로 바꿔요. 특허청은 산자부 소속입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옛날에 문재인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소방방재청이었지만 지금은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으로 부활했다는 것 이것도 좀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 기상청이 있습니다. 이 기상청이 물관리 일원화 기관이에요. 물관리.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소속입니다.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위원회인데 그 업무 자체가 전국에 맺힌 중앙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있거든요. 6개가 있어요. 방금 공원 개국해가지고 외워두시고요. 원래 차관은
한 부에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두 개 붙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되게 복수차관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으면 외교부처럼요. 어쨌든 두 문자는 기과, 외문, 보산토. 가장 늦게 들어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여기도 지금 복수차관이 됐어요. 아직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뭐 법이 바뀔 수도 있어. 내년쯤 되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면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외울 게 많죠. 국관조통, 방금공원 개국, 기거와 외문 보산토. 그다음에 내가 인역처 관할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역처는 4개밖에 안 해. 인사, 윤리, 복무, 특히 연금, 공무원 연금이야. 연금이니까 꼭 모처럼 할 것처럼 뭐 이 공무원 연금을 써놔야 되겠다.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자, 공무원 연금 요거 인윤 복연인데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기재부는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돈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는 조직과 정원이야. 조직. 그다음에 지방. 정원이 인사가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은 조직이에요. 우리 조직에 지금 몇 명이 필요하냐 그 얘기야. 우리 조직의 정원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 몇 명이 필요하다가 정해지면은 인력처가 이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몇 명이 필요한간 일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정원 조직 개념이고요. 이 사람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인사 개념이야. 그래서 조직과 정원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나 해야 되는 건 행안부 소속이에요. 어느 부서나 행정개혁해야 되고 능률 높여야 되고 어느 부서나 전자정부 해야 되고 어느 부서나 개인정보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어느 부서나 똑같으니까 이거는 전부 행안부 거고요. 지방자치도 행안부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전자정부는 행정 내부 전자정부고 국가정부화는 이건 법은 지능정부와 기본법 바뀌었지만 그래도 정부조직법은 국가정부화예요. 이 국가정부화는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문제다 보니까 과기부가 총괄이 돼요. 됐죠? 그다음에 1섹타 조직이라면은 행안부가 총괄이야. 책임운영기관 같은 1섹타 행안부가 총괄이지만 공공기관은 제3섹타야.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가 총괄이 못 돼요. 대신에 정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의 총괄인 기재부가 총괄합니다. 또 성과 관리라는 것도 돈 썼을 때 나온 결과물 보는 거니까 기재부가 총괄할 거고요. 민간 투자라든지 국가 채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건 기재부가 총괄입니다. 그래서 인윤복연인데 공무원 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아니고요. 또 국가정보화와 기능정보와 전자정보 구별하시고요. 그다음에 1섹타 중에서는 전부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인데 자체 수익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정부기업이라고 그래요. 정부기업 몇 개 안 됩니다. 양조예편, 양곡, 조달, 우체국, 예금.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보험으로 바꾸는데 우체국 보험은 기타 특별회계야. 이 정부기업에 적용되는 게 정부기업 예산법이야. 이게 먼저 적용되고 이게 몇 주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이 적용돼요. 양조예편, 예금을 조심하시고 보험으로 바꿀 거니까 또 책임운용기관은 원래 1섹타 중에 일반회계로 운영되지만 책임운용기관 중에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는 게 있어. 50이 넘어가면은 따로 관리해요. 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라고 그래. 그럼 여기에는 뭐가 적용될 수 있다? 책임운용기관법이 1차로 적용되지만 정부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기업 예산법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부처에는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정부기업에는 정부기업 예산법, 책임운용기관은 책임운용기관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만약에 얘가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면 정부기업 예산법이 그다음에 또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이 적용될 겁니다. 어쨌든 양조 예편에다가 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를 좀 외워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섹타죠. 중앙정부에 지방도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지방도 있어, 지방도. 지방은 따로 배울 건데.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제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는데 이거는 심화해서 하겠습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은 1섹타입니다. 이따 다시 할 건데. 원칙은 일반 회계예요.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것. 성과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런 책임운영기관 중에서도 재정수입, 자체 수입이 50% 이상이라면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그때는 정부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정부기업 예산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물론 1차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여기다가 정부기업 예산법 적용되고 이것도 없다면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 적용된다는 겁니다.
됐지? 지방에도 있는데 기초는 매번 바뀌니까 기초는 그게 외우지 말고 226개가 있다고 그래요. 광역은 외워두십시오. 종류는 5가지지만 총 17개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17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숫자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걸 좀 조심하시고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다시피. 자, 국가직 7급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년에 한 번은 보게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중앙행정력 끝냈기 때문에 중요한 책임운영기관을 봐야 됩니다. 이 책임운영기관은 이론적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실 제도도 있고 관련 법도 있어요. 하다못해 시행령에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막 법률이 나와. 여기서 정부조직법을 봐야 돼, 이제. 여기는 띄어놨지만은 행정기관 조직 정원 총칙을 먼저 보기 전에 정부조직법을 먼저 봐야 돼요. 그것도 제가 심화로 이제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